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진로 사정부터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애진로 사정 매우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영상 보시면서 다 정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애진로 사정. 사정의 의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깊이 좀 알아본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생애진로를 조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생애진로 사정은 이거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리 개인심리학 앞에서 공부했었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였고 내담자와 내담자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 생애진로 사정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구조화되었다는 거는 틀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질문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내담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데 구조화된 그 면접 기법이니까 질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상담자도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생애진로 사정은 표준화 검사는 가급적 삼가도록 합니다. 표준화 검사 X. 그리고 다양한 이것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에는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합니다. 생애 역할에는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였고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애진로 사정은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끝! 끝은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이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기부터 먼저 하면 의자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애의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예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 굉장히 피곤한 의자.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진전을 강요하는, 떠미는 의자라는 거예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는 요약, 진전 강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뭐라 그랬죠? 진로 사정. 첫 번째, 진로 사정 단계는 과거 직업 경험이나 교육 훈련 과정 관련된 문제들에서 좋았던 점, 싫었던 점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과거의 직업 경험에 대해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얘기해보고 교육이나 훈련 과정 관련된 문제들에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얘기하도록 하고 또 여가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진로 사정. 다음, 전형적인 하루, typical day. 말 그대로 전형적인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흐름에 따라 하루 생활을 기술한다. 그래서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하루를 통해서 이 내담자가
의자.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의자. 자는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내담자의 성격 차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전형적인 하루.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통해서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네. 여기서 뭐 의존적, 독립적의 의미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발적, 체계적 이게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하루를 조직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잘 조직화해서 지내는 것을 체계적이라고 하고 자발적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하지 않은 그날 반응적으로 하루를 생활하는 걸 자발적인 성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체계적은 좀 안정적이고 하루가 잘 조직화되어 있고 약간 루틴한 이런 성격이라고 하면은 자발적은 안정된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 또 그날 반응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이런 게 자발적 성격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하루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강점과 장애였죠. 강점과 장애. 강점과 장애는 말 그대로 내담자의 강점, 내담자의 장애, 그러니까 방해물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내담자의 강점, 장애, 대처 자원, 잠재력 등을 찾는 것, 강점과 장애. 마지막 요약이죠. 요약은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목표 달성 및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진전, 강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와 같다. 그래서 의자는 전형적인 의자입니다. 왜? 전형적인 하루니까. 전형적인 하루 의자. 그래서 생애의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다. 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의 요약. 그리고 전형적인 의자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의자. 전형적인 하루의 성격 차원, 의존적, 독립적, 자는 자발적, 체계적. 이렇게 정리하면 끝. 진짜 끝. 그럼 잘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생애 진로 사정. 네, 그래서 내담자의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2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비구조화됐나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 그리고 표준화된 진로사정 도구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했죠. 네. 2번. 아들러 심리학 이론에 기초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리고 내담자와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 네, 이거는 아들러 심리학 이론을 떠올리면 아들러 이론에 기초했다는 걸 떠올리면 연결지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판단적, 비위협적 대화 분위기. 4번.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 역할이 있다. 네, 이게 뭐라 그랬죠? 생애 역할이라 그랬죠. 네,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생애진로 사정. 3번으로 갈게요. 네, 3번. 틀린 것은 또 1번.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고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인쇄물이나 지필 도구를 활용하면서 진행한다가 아닙니다. 네, 정답은 1번. 면담하는 거죠. 면접 기법이니까. 2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고 내담자와 환경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번 비판단적 귀의협적 방금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4번도 봤던 내용 넘어갈게요. 4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에서 생애 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보다 중말기 단계의 면접법 아니죠. 생애 진로 사정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고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얘기. 2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부분적으로 기초를 둔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3번 생애 진로 사정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만 중점을 둔다. 보통 이렇게 뭐뭐만 들어가는 건 좀 일단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그런 개인적인 그 본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것도 살펴봄으로써 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4번 생애 진로 사정에서는 여가 생활, 친구 관계 등과 같이 일과 직접 관련 없는 주제는 제외되나요? 아니죠. 여가 생활, 친구 관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진전 강요 기억나시죠? 진전 강요. 그래서 진로 사정 단계에서는 일과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 5번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생애 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한 단계 땡. 생애 진로 사정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네, 지금 한 대여섯 번 우리 반복했으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오면. 2번 구조화된 면담 기술이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번 내담자가 하는 일의 유형이나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이다. 네, 그렇죠. 처음 보는 선택지니까 보고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직업상담의 주제, 관심을 표면화하는 데 있어서 덜 위협적인 방법이다. 네, 왜 그럴까요? 그 내담자의 개인 뭐 경험에서부터 다양하게 생애 진로에 관한 생애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그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협적으로 내담자의 이야기에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생애 진로 사정은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일부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가 아니에요. 그렇죠가 아니라 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죠. 네. 1번. 1번이 틀린 내용. 2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이다. 그래서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과장의 요약, 그리고 전형적인 의자 뭐였죠? 전형적인 하루에서 의자가 있어요. 의존성, 독립성, 그리고 자발성, 체계성 차원으로 성격 차원을 나눈다. 3번 생애 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에서 특히 유용하다. 아까 선택지랑 혼동될 수 있죠. 자, 잘 보세요. 우리 5번에서는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한 단계다. 아니죠. 검사 실시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생애 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 그러니까 생애 진로 사정을 먼저 하고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비적 단계에서 특별히 유용하다. 3번 맞는 이야기고 4번 생애 진로 사정은 구조화된 면담 기술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7번. 다음 중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이론 기초를 두고 있다. 맞죠? 2번 구조는 진전 강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과장의 요약으로 이루어진다. 3번 생애 진로 사정은 마무리 단계 땡 처음이라 그랬죠. 첫 단계.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4번 구조화된 면담 기술, 짧은 시간 체계적인 정보 수집. 네, 8번 넘어갈게요.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직업상담에서 생애진로 사정은 초기보단 중말기 단계 아니라 그랬어요. 초기 처음 만났을 때. 2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기초라 그랬죠. 3번 가계도는 원래 행동주의 심리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행동주의 심리치료 기법이다. 가계도, 직업 가계도 뒤에서 다룰 건데 이제 그 가계도를 그려놓고 가족, 선조, 이렇게 친척들 해서 직업에 대해서 쭉 적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 심리치료 기법이 아니고 보웬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 만든 건데 정신역동적 기법에서 유래를 했어요. 정신역동적 상담. 그래서 가족 체계 치료라는 기법이 정신역동적 상담의 뿌리를 두고 있다. 네. 4번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는 제외되지 않는다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진전 강요 중에 하나죠.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발견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하니까 이제 체계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자발성 체계성 전형적인 의자 생각나죠. 전형적인 하루 10번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 진전 강요 진전 강요 네. 얘 대신에 요약이 들어가야겠네요. 11번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진전 강요 진전 강요 그래서 3번 12번 중요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진전 강요 진전 강요 네. 13번 괄호 안에 알맞는 용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네요. 진전 전 전형적인 하루죠. 전형적인 하루 강요 요약 그래서 3번 14번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전형적인 하루가 갖는 정보 유형 전형적인 의자 떠올리시면 됩니다. 의존성 의존적 그 독립적 그리고 자발적 체계적 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면 1번이네요. 정답은 1번 15번 생애진로 사정 시 전형적인 하루 전형적인 의자 또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면 의존적 독립적 네 1번이네요. 네. 넘어갈게요. 살펴보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네 진로사정에 대한 얘기죠. 진전 강요 중에 진로사정 그래서 진로사정에서 다루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였죠? 일 경험, 직업 경험에 대해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그리고 또 뭐였죠? 그 교육이나 훈련에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그리고 여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진로 사정.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 이런 거는 이제 강점과 장애 단계. 네. 하루를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 네. 이런 거는 네, 따로 이제 언급이 되진 않았죠. 네, 16번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중 전형적인 하루에서 검토되어야 할 차원 전형적인 의자, 의존성 또는 자발성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의존적 독립적 여기 있습니다. 17번 전형적인 하루 동안 검토되어야 할 성격 차원 전형적인 하루 의자 그래서 의존적 독립적 생애진로 사정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담자의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 분석 전문 지식을 분석하는 게 생애진로 과정에서 필요할까요? 생애진로 사정에서? 네, 굳이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일단 생애진로 사정은 상담에서 어느 단계에서 좋다고 했어요. 어느 단계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네, 초기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 그런데 처음 만나서 그 면담을 하는데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분석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리고 과거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제 진로 사정 단계, 진전 강요 중에서 진로 사정
에서 과거 직업에 대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네,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생애진로 사정과 생애진로 사정 구조, 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같이 문제를 봤듯이.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다 정리 거의 80%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0%는 네, 한번 또 쑥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이번엔 생애 진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애 진로 주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생애 진로와 관련된 주제. 이거는 이제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 주변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생각, 가치, 태도, 신념 등을 이제 표현하는 것과 생애 진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진로 주제는 내담자의 생애 역할을 고려해서 확인한다. 생애 역할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생애 역할이란 무엇인가? 생애 역할은 아들러가 정의를 했어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서 작업자 역할이 있고 학습자 역할이 있고 개인 역할이 있다. 작업자, 학습자, 개인 역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차원의 생애 역할은 작업자, 학습자, 개인. 작업자, 학습자, 개인이 있다. 네,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 직업상담에서 내담자의 생애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애진로 주제 확인한 이유 1번.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네, 이게 정답이죠. 내담자의 그 사고의 틀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고 과정의 구조. 그렇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중요한 이유, 정답. 2번. 상담을 상담자 입장에서 원만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해준다. 작업자, 지도자 개인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지도자가 아니죠. 학습자가 되겠죠. 내담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번. 2번. 아들러가 생애진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한 세 가지 차원, 작업자, 학습자, 개인. 작업자, 학습자, 개인. 역할, 그래서 기술자 역할은 없다. 다음,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와 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이 문제는 이걸 뭐 전부 다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많이 길어지고 깊어지는데 실제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선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작업자 역할은 자료, 관념, 사람, 사물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역할에는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적 역할이 있잖아요. 생애 역할이. 근데 거기에서 작업자 역할을 보면 작업자 역할은 자료, 관념, 사람, 사물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프레디저의 분류 체계예요. 네, 그래서 기술 확인을 확인할 때는 프레디저가 아니고 작업자 역할을 확인할 때 프레디저의 분류 체계다. 이 네 가지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하면 또 직업적 성격과 작업 환경 이런 거를 확인하는 데에는 볼레스가 아니라 홀랜드 유형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뒤에서 우리 공부할 건데 홀랜드, 리아색, 현타미의 사진관. 네, 그래서 뭐 현실형, 탐구형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 성격 유형, 여러 가지 직업 환경 유형이 있잖아요. 6가지. 네, 이 분류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적 성격 및 환경은 이 직업적 성격 및 환경에서 탐구형, I형이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I형, 탐구형은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죠.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은 어떤 유형인가요? 홀랜드 유형 아시는 분들. 네, A죠. 예술형.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작업자 역할은 이거다. 좀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작업자 역할 네 가지 차원은 이제 그러니까 홀랜드 유형의 그 6가지 유형을 4개로 줄인 거예요. 홀랜드 유형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실형, 여기가 사회형, 그리고 리아색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냥 듣고 그냥 네, 이해만 하세요. 이렇게 6가지 유형인데 이 프레디저의 분류 체계 작업자 역할은 이렇게 4개로 나눴잖아요. 자료관념, 사람, 사물.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형이니까 여기가 사람이 되겠고 이쪽이 사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관념, 이쪽이 자료.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홀랜드 유형 6가지를 이렇게 4개 차원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 정도만 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 주제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진로 시간 전망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화이팅 하시고 제가 네, 영상 이렇게 수업 영상 찍으면서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